많은 부모님들이 그 영상 매체나 핸드폰이 아이들에게 특히 아이들의 뇌 발달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참 저로서는 너무 안타깝죠. 어린아이들이 뇌가 발달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감각 발달을 해야죠. 감각이라는 건 눈으로 마주 보면서 눈동자가 움직여지면서 눈 시각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평면만 보게 되고 입체적으로 봐야 되도록 뇌는 만들어져 있고 입체적인 것도 움직이는 것을 추적하면서 봐야 주의력도 생기는데 그런 것도 영상은 고정된 거리에서 평면만 보기 때문에 이 뇌 발달에 치명적인 그런 것이 되고요.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엄마 목소리의 자음이라든지 모음이 모아져 가지고 이제 언어를 인식하게 되죠. 생후 천일 동안에 부모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요즘 산업화가 돼서 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모를 하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이 공부를 하면 논문을 쓰는 그런 부모님들은 아이와 상호작용이 부족한 것. 천일 동안에 아이와 상호작용이 부족한 것은 그 아이에게는 최대의 불행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발달장애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하버드 발달의학센터에서는 천일 동안의 부모의 역할과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계몽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고 과정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한국에서 디지털 핸폰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돌 이전에 틀어주는 것, 돌 이전에 보여주는 것은 정말 아이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다. 최근 드라마의 그 우영우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요. 우영우 변호사에 대한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보았고, 전문적으로 보면은 이제 서번트 증후군 이래가지고, 일반인들보다 IQ가 높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의 영화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영화 레이맨도 있고요. 머큐리라는 영화도 있고, 톰 행크스가 나오는 포레스트 검프도 나왔는데, 이제 그 우병우 변호사의 경우는, 우병우가 아니고 우영우 변호사는, 이제 암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IQ가 높아가지고, 어떤 계산도 컴퓨터가 못 따라올 정도로 즉시 계산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림을 잘 그린 경우도 있고, 한번 들으면 피아노 연주 같은 거, 악기 연주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성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감정을 읽거나 이런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달장애 특징은 눈 마주침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억이 잘 안 됩니다. 이제 발달장애 특징은 주의력 장애라 그러죠. 주의력 결핍 또는 ADHD 같은 경우는 주의력 결핍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주의력이라는 것은 이제 피부 접촉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유쾌한 것 또는 불쾌한 것. 처음에는 불쾌하다가 적응이 되면은 다시 적응이 되면서 그 과정에 경험이 쌓이고 그 과정에 이제 주의력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력이 발전하면 이제 집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기억의 열쇠는 뭐냐? 주의력입니다. 감각이 시각이든 청각이든 후각이든 뭐 어떤 감각이든 들어오는데 그 기억을 주의력이 들어가서 시간을 집중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됩니다. 그걸 보통 이제 워킹 메모리라고 그러죠. 작업 기억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참 이 주의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자폐 아이들이 이제 주의력이 안 되니까 학습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하버드 발달의학센터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이제 스캐폴딩 한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틀을 잡아줘야 된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뇌 발달로 이렇게 뇌로 가면은 뇌의 발달의 첫 번째가 터치, 접촉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접촉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부모와의 접촉이 줄어드는 대신 스마트폰을 접촉시키면은 그 관심을 계속 받아 보면은 부모와 접촉이 줄어드는 것.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부모 모든 것은 부모를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칭찬도 부모를 통해서, 음식도 부모를 통해서, 목소리도 부모를 통해서, 감정 표현도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요즘은 냉장고가 많아가지고 부모님들이 냉장고에서 꺼내주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가 필요 없고 자기가 직접 냉장고에 꺼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참 이제 부족하죠. 템플 그란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압박해주는 그 스키즈 머신이라고, 그게 이제 미국에는 1,000만 원 이상 팔리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템플 그란딘이 만든 거예요. 자기가 박스 같은 거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바깥에 스트레스 받고 방에 들어오면 그걸 뭐 이렇게 얼굴도 넣고 몸을 쫙 한참 압박하고 있으면은 긴장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안정이 되죠. 그러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제 영우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런 누적이 되었을 때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것은 자폐증 아이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보고 외국에 하는 걸 보고 이제 껴안기 프로그램을 하게 됐죠. 외국에서도 이제 그걸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산만한 아이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은 안고 한참 같이 계속 있으면은 몸부림치다가 아이가 적응을 하게 되죠. 적응하는 중에 주의력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팔을 이렇게 껴안고 있으면은 이 아이는 팔을 밀치거나 사람에게 뭐 놓아주세요라든지 팔을 미친다든지 자기가 필요한 행동을 처음에는 못 합니다. 그러나 이제 1분, 2분, 3분, 5분 정도 하면은 그때는 얼굴을 쓱 쳐다보죠.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한참 지나면은 이제 손을 밀쳐내기도 하죠. 그러면은 가끔 말을 하던 아이들은 처음부터 말을 못 해요. 놓아주세요 한다든지, 싫어요 한다든지, 왜 그래요 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통제 속에서 그것이 자율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자율적인 언어라든지 자율적인 행동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외형적으로 보면은 옷을 입고 있으면은 참 균형 잡히고 참 멋이 있습니다. 그런데 뇌 속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많이 하고 어떤 감각을 많이 쓰는지 그것을 뇌 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캐나다 맥길 대학의 펜필드 교수가 그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보편적인 건강한 사람들의 뇌 속에 있는 우리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손입니다. 예. 손으로 글씨 쓰고 만들고 악기 다루고 피아노 치고 음식 만들고 너무 우리가 일상생활에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뇌는 그거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양손의 비중을 가장 많이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밥을 먹는 것은 하루 3번이지만은 그러나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하기 때문에 뇌 속에는 이 입의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예. 그래서 입의 비중이 크고 그 다음이 눈입니다. 눈은 눈꺼풀이 움직이면서 많은 사물을 보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 예. 그래서 눈동자가 멈추면 사망입니다. 사망하기 전까지는 뇌는 움직입니다. 그러나 손처럼 이게 영역이 적기 때문에 눈은 그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의 운동이 이만큼 셉니다. 그런데 발달 장애인들을 보면은 손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펜필드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그림을 그린다면은 실제 우리 손보다도 적게 나올 겁니다. 손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입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보통 언어 장애가 있고 대화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시각적으로 보는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으로 사물을 입체적으로 관찰을 못합니다. 사람 얼굴도 관찰을 못합니다. 따라서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은 뭐 장난을 많이 저질이 한다 그러죠. 막 손을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손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스마트폰은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영상 매체는 자라는 아이들이 입을 사용하지 못해요. 눈으로 보기만 합니다. 예. 뇌가 발달하는데 손가락, 혀,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말을 수없이 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혀의 기능이 엄청 중요합니다. 뇌를 발달시키는데. 예. 그리고 이 손가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못하게 하고 그리고 손을 못 쓰게 가둬놓으면 진이처럼 평생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손 감각, 시각 감각, 이 혀 감각, 이런 감각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여기 중뇌인데 여기서 복잡한 그물망이 형성이 되죠. 이것이 가운데를 보내서 중요한 데를 이렇게 부채살처럼 정보가 허브에서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을 많이 했을 때 뇌는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자율적으로 발달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인간의 뇌는 무한대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의 배려, 또 그러한 자기가 실험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도록 그걸 또 칭찬할 수 있는 부모의 그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은 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